최현옥.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영. 네. 네. 김밥 맛있고요. 보정. 올라갔어요. 아까 그 최기병님이 오늘 못 오신다고 한 것 같아요. 박정수. 네.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즌에는 그 카메라 보고 제 얼굴만 나와서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교수님들은 그 PPT 화면 띄우신 다음에 말씀만 계속 하시던데 자기 얼굴 한쪽에다 이렇게 하시고. 네. 저는 그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칠판 있는 데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1주차는 제가 어디를 빌렸어요. 근데 2주차는 못 빌리겠더라고요. 시간 맞추고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벽에다가 종이 붙여놓고 했는데 좀 열악한 걸 해드린 것 같아서 난 좀 죄송한가? 강의실 주시지 않아요? 강의실을. 제가 여기 오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어레인지가 힘들어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 학교 행정 다루고 여기 건물 행정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간도 제가 여기 패턴은 이제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 이해는 했고요. 근데 그 영상이 네. 원래 그 거기다가 영상 올리시면 저희가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다운이요? 네. 원래 다운받는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다운이 안 돼서 그래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출첵한 다음에 다운 받아서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편하게 보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 상시로 연결이 되니까 보긴 괜찮은데. 다운이 안 돼. 네. 파일 다운 방식이 더 좋으신가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기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번 보시는 스타일이시군요.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죠. 다 그렇진 않고요. 아닙니다. 보통은 그 앞에 이렇게 클릭하다가 저도 무슨 그런 강의 같은 거 뭐 무슨 자격증 과정 아니면 뭐 필수 교육 과정 하면은 동영상으로들 하는데 그 역으로 안 볼까봐 여기까지 클릭 안 하면 당신 수료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들 하시는데 다운까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 지금 조직론 수업은 그 시간 짧으니까 제가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직론 수업은 뭐 그 인간 행동의 이해, 무슨 조직 행동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학구적인데 사실은 우리는 조직 통솔, 그러니까 조직 설계보다도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조직 설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에요. 심지어 다국적 기업이고 막 이러면 조직 설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마주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설계보다는 조직 행동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조직 행동 중에서 사실은 내가 정말 프랙티컬하게 어디를 봐야 되냐고 보면 리더십하고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설계라는 거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는 게 좋고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맞추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조직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판을 이렇게 다시 짜자. 뭐 그런 접근이 조직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원하는 목적을 끌고 가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관점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거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긴 이론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은데 이론은 한번 그
깊게 한번 보면 도움은 돼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기왕에 그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은 무슨 그뭐 1962년 무슨 뭐 엣지원이 뭐 이런 사람들 논문도 찾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약간 지적 그 내 어떤 레벨을 올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매우 바쁘고 그다음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학위는 따야 되겠고 라는 과정에 아 나 이거 조직론까지 들어야 되냐 라는 관점이 강하다면 그런 입장이 강한 거라면 그러면 오히려 핵심을 몇 개를 파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워드 쳐서 나눠드리는 거는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학자 이름하고 연도 기재하는 거는 대략 흐름이 이 정도 흘러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1800년대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1900년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대부분 나는 이런 테스트를 했다. 난 이런 가정을 해서 A라는 인풋을 넣으면 B라는 아웃풋이 나오더라.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주는데 의미 있는 거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뭐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학연산적으로 하나씩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저기 과학적 관리가 중요하다. 왜? 그전에는 비과학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적 관리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왜? 과학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응? 사실은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 근데 사람인데 사람이 항상 똑같진 않아. 응?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개별적인 그 이론의 발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에 관한 문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1학기 전반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 1학기 후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5월달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고 여러분들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스피디하게 내용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나 뭐 시험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쭤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수강생이 있으면 30% 초과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40%에 했더니 열심히 한 사람이 막 C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랬는데 이건 교육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는데 우리 과정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수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패턴은 이거예요. 중간고사 시간에 여기 와서 그 A3 레벨의 이렇게 라인 돼 있는 페이지에다가 그냥 50분 동안 막 쓰는 거예요. 뭔가를 막 쓰는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로마자로 1번, 뭐 서론 이렇게 한다고 막 쓰고 2번 선행 연구한다면 막 쓰고 그래도 우리가 대학원생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고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하시냐 여쭤봤더니 그거는 좀 제 너무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제를 들여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제를 PPT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워드 문서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인데 저는 약간 논문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딱딱 끊는 걸 싫어해요. 뭐 이거는 요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약간 무슨 이게 뭐 1, 2, 3, 4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듯이 줄줄줄줄 쓰는 거를 좋아해요. 오드를 해야겠네.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보면 선행연구 쓰잖아요. 선행연구 쓸 때 보면 아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논문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논문 써야만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논문 쓰실 때 보면 사실은 표예요. 표. 누구 몇 년도에 뭐 저서는 뭐고 이 사람이 요지는 뭐고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한 학술적 의의는 뭐고 근데 한 개. 근데 이 사람은 이 말만 했지 저 말에 대해서 아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근데 논문은 그걸 풀어서 쓰는 거죠. 약간 장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선행 연구에 누구는 어디서 몇 년도에 무슨 연구를 했고 누구는 어디서 그런 식으로 쓰지 마라. 그게 뭐 하는 거냐? 좀 이렇게 뭔가 구성을 해라. 사실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이다 보니까 그 알고 있는 알맹이는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글로 끌고 갈 거냐에 관한 거를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제는 저는 PPT보다는 워드 문서를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과제는 리더십 이론의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메인 테마로 잡고 그러니까 리더십 얘기하다 보면 동기부여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기부여 얘기하다 보면 또 앞에 무슨 뭐 과학적 관리론이 됐든 아니면 무슨 어떤 현대 이론 중에 뭐가 됐든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론에는 나는 이걸 할 거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1, 2, 3, 4, 5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 2, 3, 4 단계인 것 같은데 서론, 그 다음에 그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 주제, 그 다음에 3번이 적용하거나 내가 제안하고 싶은 어떤 그 나의 의견, 그 다음에 4번이 결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은 논문 느낌 나는 보고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중간 때 하나, 기말 때. 중간 때 하나, 기말 때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 1번은 서론, 그 다음에 이론, 적용, 의견, 그 다음에 결론. 이건데 저는 리더십 이론 중에서 택 1을 한 다음에 나는 왜 이걸 하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 현상이 이렇고 난 이 부분을 좀 바라봤기 때문에 얘를 내 테마로 하고 싶다 정도로 서술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얘기한 이 리더십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거의 베끼는 거예요. 스터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얘기 그냥 내가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무슨 카피냐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이론을 내가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현장에서 뭐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뭐 과거에 어떤 걸 봤을 때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이거나 그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조직, 집단을 봤을 때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 나는 이걸 해봤는데 이거 실제 진짜 효과가 있더라. 이거 별로 효과는 없었다. 근데 아마 효과 없는 이유는 여기서 이 이론에서 가정했던 그 전제 중에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정말 나의 주관을 좀 기술을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결론은 전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은 페이퍼 하나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경쟁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은 좀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니까 뭐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 15장 썼다니까 나는 20장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담은 없어도 되니까요. 15장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3페이지 정도 쓰셔도 돼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에다가 그냥 뭐 자간 한 160% 정도?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제목은 12나 13 정도로 하시고요. 그 정도로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간 그 하나의 페이퍼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각주가 아니라 저기 레퍼런스 달 수 있으면 좀 다시고 뒤에다가 레퍼런스 달 수 있으면 좀 다시고 미니멈 장수를 정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차나 이제 이런 거 다 빼고 페이지입니다. 아니 전부 다요. 네.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너 당연히 상관없죠. 자, 표지를 하나 하시고요. 표지 1, 그 다음에 여기서 4P를 하시고 여기 넘어가도 괜찮아요. 글자 크기 10으로 4페이지 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림 넣으셔도 되니까 그림을 너무 과장되게 막 이렇게 막 비대칭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그거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그냥 바로바로 붙이시면 돼요. 뭐 아주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뭐야 이거 유치한 것 같아 그런 건지 근데 해보면 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거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업무상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업을 막 하거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누가 하라고 해야 하지 내가 자발적으로 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다. 교수님, 그럼 의견하고 결론하고는 약간 비슷한 문구가 되는 거네요. 이거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결론이 났어. 이미 났어요. 결론이라는 거는 그냥 요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고서 내지는 이 그 결과물이 지향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학술지 논문 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학술지 논문의 의의는 뭐냐면은 그 심사자들한테 잘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찍히면 거의 영원히 간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봤을 때 내가 내 이름 걸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너무 창피한데 뭐 그렇지는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형식상에 내가 그 이론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전체 흐름이라는 게 내가 좀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게 의미가 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개념이 되고요. 결론은 그냥 요약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계점과 향후 뭐 연구 방향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했던 얘기 요약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끝 맺으면 하시면 되죠.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훈련해 두시면 좋다.
우리끼리 뭐 의미 없이 파워포인트 막 많이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경쟁이라면 뭐 화려하게도 하고 저는 이제 할 때 보면 색감 잘 쓰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띄웠는데 색이 너무 좋아요. 딱 느낌이 너무 좋아.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 칼라판 맞추는 거 있어요. 얘랑 잘 어울리는데 얘랑 얘는 안 어울리는 그거 가지고 한 3도에서 5도 정도로 배합을 하면 된다는데 저는 칼라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리더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리더십이 리더십이 이제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청강생들이 있어서 리더십이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끌어갈 때 보면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수평적이거나 오히려 이쪽도 리더십이 있죠. 근데 리더십은 기본적으로는 힘인 것 같아요. 힘. 약간 질량, 중량 같은 거. 만유인력처럼 내가 힘이 이렇게 커다랗게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항상 모든 거에 대해서 이끌고 갈 수는 없고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리더라면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더 힘이 있는 사람 알아봐서 이제 그쪽 분야를 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 걸로 해서 끌고 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드렸던 거 중에 전통적 리더십에서 보면 그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자질. 리더의 자질을 보면 성실성, 친화성, 감정, 안정성, 개방성, 외향성, 종합 정신적 능력, 스트레스, 에너지, 자신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빅5라 그래서 외향, 성실, 개방, 친화, 안정 이걸 빅5라고 하는데 우리가 리더십 책 보면 또는 그 이렇게 기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확실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또는 이 사람이라기보다 이런 기업의 수장 또는 성공한 리더나 경영자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여기 나오는 그 외향, 성실, 개방, 친화, 감정 안정성 약간의 통전성 같은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감성적인 게 좀 더 그러니까 과업적인 기질 플러스 들어가는 게 감성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럼 좀 더 크게 성공하더라. 사람들 진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발휘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 기본 자질은 검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리더십이냐? 이게 왜 리더십이냐라고 보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리고 기업이 그 리더십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좀 돈밖에 몰라. 그거는 뭔가 리더십이 없어요. 그럼 돈 엄청 벌었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존경도 받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존경받는 거랑 돈 버는 거랑 뭐 그게 뭐 직결되는 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지? 라고 봤을 때
마지막에 올라가면 이제 도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종업원한테 잘하냐 그 회사가 와 종업원들 너무 부려먹어. 겉으로 볼 때는 막 온화하고 이미지 너무 좋고 뭐가 잘 돼 있는데 뭔가 뒤에 갔을 때 저 회사 문제 있어. 왜? 사장밖에 몰라. 뭐 그런 얘기들이 툭툭 나오는 데들이 있고 어떤 데는 저기 너무 좋지. 왜? 직원들이 회사를 안 떠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돈을 많이 주나 봐. 근데 꼭 돈 많이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약간 상위에서의 그 리더십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위 개념. 그거를 이제 트렌디하게 요즘에 그 인터내셔널리 풀어내는 게 뭐 ESG 경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왜 ESG냐? 그러면 아니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서 미래 먹거리도 남겨줘야지. 아니 당신들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다 써먹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왜 내가 할 수 있을 때 돈 벌어서 내가 그 최대 이윤을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왜?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안녕하세요. 다음 수업으로. 그러시구나. 네. 앉으세요. 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아까 이제 리더에서 뭐 감성적인 면도 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하더라.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러니까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분석했더니 그렇더라라는 것처럼 그 오래가는 기업들이나 성장하는 기업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의 그 상위 개념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 가치가 뭐냐면 극도의 이기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게 재화가 있으면 나만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남들 것도 남겨줘야지 또는 나는 내 영역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자세들. 그러니까 특성이 약간 너그러움이 있죠. 이렇게 움켜주는 게 아니라 좀 너그러운 게. 그게 이제 리더십으로 갔을 때 좀 중요한 뭔가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더십 행동 이론들 중에서 그 오하이오 주립대는 그 요인을 2개를 봤습니다. 약간 아까는 이제 자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잠깐 보는 거예요. 구조가 주도한다라는 거하고 배려가 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구조가 주도한다라는 거는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뭔가 이렇게 규정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공정하게 그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렇게 구조, 시스템이 발달돼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배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2가지 요인을 보고 어떤 리더십이 나오냐, 이게 오하이오 주립대 스톡딜하고 플라이슈만이 한 거죠. 그다음에 가장 뛰어난 리더는 구조 주도와 배려가 모두 높아야 좋더라. 이런 결론은 그냥 지식적으로 딱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요소가 구조가 있고 배려가 있는데 둘 다 높은 게 결과가 좋더라. 이거 오하이오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관리 격자, 매니저리얼 그리드 모델인데 이거는 인간한테 관심 있냐, 과업한테 관심 있냐를 가지고 9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쪽으로 극대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극소화되는 거, 그 다음 한쪽만 관심이 높은 거, 한쪽만 관심이 높은 거, 중간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5개 패턴으로 구분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명명하기를 팀형, 그 99의 좌표를 찍는 데가 더 성과가 좋더라. 그 얘기를 한 게 관리 격자 모형이고요. 그 다음 발전하는 게 상황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금 제가 얘기한 것까지는 자질을 얘기한 거예요. 속성, 내적 속성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그 리더십이 어떻게 그렇게만 되냐. 나 혼자
수련을 잘했다고 결과가 좋은 게 어딨냐? 어? 우리가 처한 환경은 외부 환경에 7~80%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든 그 문제 해결을 하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황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그 통제하는 정도하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하고 통제하는 정도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리더의 지위나 권력이 어떠냐.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그 LPC 측정이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특성을 막 나열을 한 다음에 난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이렇게 막 펼쳐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추출했더니 그 피들러의 상황적합 모형 박스 이거 박스 친 거. 네. 여기 보면 과업지향이냐 관계지향이냐 과업지향이냐 나오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인간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호감도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과업지향적으로만 가도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중간에 섞여 있으면 관계지향적이 더 좋다. 그러니까 왜? 이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으면 관계를 가지고 좀 품어야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 완전히 안 좋아요. 완전히 안 좋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무조건 과업지향적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허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도 나오고, 그리고 그름 예튼 야구의 규범 이론도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이론까지 이 상황 이론이고 상황. 처음에 이제 자질로 갔다가 상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는 관계로 간다. 발달 단계가 그래요. 관계로 가는데 관계에서는 LMX라 그래서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LMX를 알면 약간 느낌이 나 리더십 좀 배웠는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멤버하고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상호 간의 어떤 관계성이 어떠냐라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VDL이 있다가 LMX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모형은 VDL 얘기를 먼저 해요. 버티컬 다이아드 링키지라 그래서 이거죠. 수직상 연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론들은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그룹이 있고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관계이고 여기는 친밀해요. 가까워요. 관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좀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그냥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냅니까 하는 관계들이 있다. 이게 명백하게 나눠지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분석하면 도움이 된다. 이게 V, D, L. 버티컬 상하, 다이아드 상호 간의 링키지 연결하는 거, 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LMX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에 관한 이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이론이다? 그건 이제 관계 이론입니다. 관계. 자질이 있고요, 성향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제 관계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그
그다음에 현대적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있고 뭐 변형, 서번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그 대체 이론이 있고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업이니까 교재에 있는 거는 뭐 틈나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 이론은 뭐냐면 대체 이론은 리더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왜? 크게 두 가지인데 긍정적인 쪽은 이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서 리더가 필요 없어요. 너무 뛰어나. 대표적인 조직이 개발자들, IT 개발자들. 자기가 나는 거의 1대1로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가 지향해야 될 트렌드도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사장님은 잘 몰라. 왜? 기술 잘 몰라서. 이미 판도가 바뀌었어.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멤버가 더 리더보다 뛰어나요. 그런 조직은 리더십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대체 이론. 그리고 반대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저 근무 시간 끝까지는 잘 지킬 거예요. 보상에 관심 없는 부정적인 이런 경우도 리더십이 필요가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존재만 지키고. 자, 이게 대체 이론이고요. 귀인 이론은 뭐냐면 리더십은 멤버들한테서 나온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리더십이라는 게 어차피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 응? 야,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이미지는 이렇게 이게 나이스하고 멋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 리더의 그 외형적인 성향이 약간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리더는 이래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 여기는 이제 어디가 가깝냐면 정치가 좀 그런 얘기죠.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연예인도 마찬가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모양의 그 리더나 뭐 연예인이나 뭐 어떤 모델을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약간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팬덤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귀인 이론. 근데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하나씩 읽어낸 게 아니라 언뜻 보여지는 게 그럼 나도 여기 맞출까? 약간 이렇게 되는 자기가 사람을 만든 거네요. 네, 뭐좀 그런 거죠. 카리스마 리더십이랑 다른 건가요? 카리스마랑 다른. 그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은 뭐냐면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곧 리더십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진짜 카리스마는 이걸 뛰어넘는다는 의미였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면 자질로도 뛰어넘지만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로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뭐 소위 말해서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팬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역량과 실적을 보여준다면 이제 이거는 무력화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귀인 이론이 통하는 측면이 있다. 아까 대체 이론 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론 중에 가장 현대적인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변혁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온 리더십들 몇 개 소개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외전처럼 그 최근에 어떤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런 리더십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리더십 이론들 중에서 하나 정하셔가지고요. 중간고사 과제로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 그 중에서 저희 과제 풀어갈 때 그 중에 하나 이론을 가지고 풀어서 작성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현대지 않아도 되고 그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그러니까 고전주의, 과학적 관리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과학적 관리는 리더십이랑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따지면 현대 이론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 나온 이론들 있잖아요. 누구 초등학생이면 알 것 같은 이론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끝에 있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그 선택하는 게 그 유치하거나 잘못되거나 뭔가 낮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다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책을 하나 나눠드릴까요?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교수님 시시하시는구나. 머리가 아파서 저 사는 게 가까운데 머리 아플 때가 좀 약간 평탄한 느낌의 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평범하게 사실 것 같은데 잘생기신 분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온라인이 아니라 그 동영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말씀하신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용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고 제가 원본 파일 지워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표지 색깔 너무 예뻐요. 제주 커플. 이게 선생님 수집이시네. 저도 보라색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시골 출신이라 여기 벽도 오늘 그러네요. 손에 또 오. 이렇게 만나보니까 훨씬 좋아요. 거기 뵀을 때보다 더 행성하신데요. 부드러우셔서 말씀 만나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딱 네모 느낌.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네. 제가 저 주중에 한번 하는 거는 가볍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